CSS 타이포그래피를 구성하기 위한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크업된 화면이 있고요. 제목과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줄바꿈의 경우는 라인 브레이크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줄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글이 산문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C처럼 보이죠? C처럼 보이다 보니까 글을 읽는데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보다 사용자가 글을 읽기 용이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CSS의 타이포그래피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타입을 가지고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읽기 용이하게끔, 유리하게끔 글자 디자인 그리고 텍스트 디자인을 해주는 겁니다. CSS는 크게 폰트 스타일과 텍스트 레이아웃 속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폰트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폰트에 영향을 주는 속성으로 모양, 패밀리가 되고요. 크기, 사이즈가 됩니다. 굵기, 웨이트, 두께가 되고요. 이 웨이트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임, 스타일을 가지고서 기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탈릭체라고 하죠. 그 이탈릭이 폰트 스타일을 가지고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폰트 컬러가 아니고 그냥 컬러라는 속성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사용 가능한 색상의 경우는 먼저 컬러, 키워드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 그린, 블루, 블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컬러 키워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헥스 컬러 코드가 있습니다. 16진수 코드인데 샵을 붙이고 레드, 그린, 블루 또는 소문자도 가능합니다. 레드 값과 그린 값, 블루 값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사용 가능한 값은 0부터 9 그리고 A부터 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샵 FFF라고 쓰게 된다는 얘기는 글자 뒷글자가 똑같으면 줄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FF는 FF로 쓸 수 있는 거죠. FF로 이제 000 검정색이 되겠죠. 그리고 F 레드가 되겠고 레드랑 이제 그린이랑 섞으면 옐로우가 됩니다. 옐로우 그리고 모두 섞게 되면 흰색이 되겠죠. 000인 상태에서 이 값이 이제 8이 들어오게 되면 중간 단계가 들어오게 돼요. 명도 단계가 레드하고 블루하고 섞게 되면 마젠타 기운이 나오게 되겠죠. 보라색 기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888이면은 중간 회색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808080이 중간 회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헥스코드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디자이너분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디자이너분들이 포토샵이나 스케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을 사용해서 컬러를 픽업해 줄 겁니다. 그 컬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간혹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자 할 때는 컬러 피커에서 값을 선택하시거나 해당되는 헥스코드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RGB 값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RGBA가 있습니다. RGB랑 RGBA의 차이점은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알파 값은 이제 불투명도입니다. 이 값이 1이면은 불투명해 보이고요. 0이 되면 투명해 보이게 되는 형태가 되죠. 0, 0, 0라고 쓰면 검정색이 되고요. 255까지 있습니다. 각 색마다 레드, 그린, 블루가 256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255라고 쓰게 되면 레드가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죠. 127을 쓰게 되면 중간 단계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127을 쓰게 되면 황토색 계열이 나오게 되겠죠. 이 값을 256으로 쓰게 되면 안 됩니다. 256을 쓰게 되면 오류입니다. 왜냐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56색이라서 256에서 1을 뺀 255까지 나와야지만 정상적으로 색이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1일 때는 완전히 불투명한 색인데 0.1 이렇게 해서 반투명한 색, 투명한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CSS, HSL은 휴, 색상, 세처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가 되겠습니다. 알파는 똑같고요. 휴는 각도를 사용합니다. 0디그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0디그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디그리는 각도를 얘기를 해요. 세처레이션하고 라이트니스는 퍼센테이지를 사용합니다. 50%, 50%, 1 하게 되면 이처럼 이제 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채도 값을 100%로 하게 되면 이제 순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색 결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면 검정색, 100에 가까워지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채도를 조정할 때 %로, 명도를 조정할 때 %로 할 수 있고요. 색상 값의 경우는 각도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원셀의 색상한 표처럼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러를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컬러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웹브라우저는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기본 폰트, 즉 웹 안전 폰트라고 하는데요. 웹 안전 폰트만 화면에 렌더링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폰트만 렌더링 할 수 있고요. 브라우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깔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사용한 폰트가 상용 폰트예요. 돈을 주고 사서 쓰는 폰트라든가 윤고딕 같은 것이겠죠. 산들고딕이라든가 그런 폰트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웹브라우저에서는 그 폰트가 그려지지 않게 되거든요. 산세리프체는 고딕 계열체고요. 어라이얼이라든가 어라이얼 블랙, 어라이얼 네로 이런 폰트들은 윈도우나 맥이나 모두 지원이 돼요. 그래서 큰 사용에 문제가 없는데 디자이너분들이 헬베티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헬베티카체는 맥에서는 100% 지원이 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7.34% 거의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임팩트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운영체제마다 지원되는 기본 글꼴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디자인할 때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 안전한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본인이 웹디자이너라면 그런 안전 글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모른다면 웹디자이너가 아니죠. 그런 이제 CSS 폰트 스테이에 가서 화면에 렌더링되는 기본 글꼴을 알 수 있으면 돼요. 웹 안전 글꼴인 크게 어라이얼, 벌더나, 코리안 뉴, 코드체로 모노스페이스, 스페이스가 모노, 즉 공간이 일정한 겁니다. 조지아, 명조체고, 타임스 뉴로만, 명조체고요. 트레부체, MS, 명조체입니다. 이런 글꼴들이 이제 웹 안전 글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웹 안전 폰트만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글꼴, 아름다운 글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심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굴림체 가지고 디자인 하겠습니까? 도둠체나? 아니죠. 보다 유려한 디자인 폰트를 사용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공개되어 있는 나눔 고딕체라든가 다음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지 굴림인 도둠 가지고 디자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헬베티카가 디자이너가 애용하는 폰트이긴 하지만 윈도우즈는 기본 지원되지 않는다. 얘기 드렸죠? 맥OS에서는 지원이 되고요. 비주얼 디자인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웹 폰트를 사용해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폰트의 저작권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카드 사이트에서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만든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문이든 한글이든 자체 제작한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폰트는 저작권을 현대카드가 가지고 있는 폰트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폰트입니다. A 요소를 보게 되면 폰트 패밀리가 사용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에 UNI 모던 TR이라는 체와 TB 이 코드를 따라가 보게 되면 이 안에서 폰트 패밀리 코드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폰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 필터 아이콘을 클릭해 나오게 됩니다. 폰트를 클릭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다운받는 폰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I 모던 텍스트 레귤러체, 텍스트 볼드체, 그 다음에 제목에 사용되는 헤드 엑스트라 볼드체, WFF라는 포맷을 가지고 있죠. 이 WFF는 웹 오픈 폰트 포맷의 약자입니다. 웹 표준 폰트입니다. 이 폰트가 사용이 돼서 화면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폰트를 함부로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서비스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폰트이기 때문인 거죠. 폰트 저작권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체 제작한 폰트가 없다고 한다면 저작권이 걱정 없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웹 폰트가 있겠고요. 구글 폰트에 가게 되면 나눔 고딕이라든가 한글도 보이고 영문도 보이죠. 삐죽삐죽한 날개 윤곽이 붉게 빛났다 라는 나눔 명조체라든가 이런 한글이 적용된 폰트를 볼 수 있습니다. 나눔 펜체, 노토 산스체 이런 폰트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서비스에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는 폰트들입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 있는 폰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무료 웹 폰트라고 해서 사용 가능한 폰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브런치에 올라온 저작권 걱정이 없는 무료 폰트를 보게 되면 여러 폰트가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 폰트를 사용해서 디자이너 분께 디자인을 해달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폰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무료 글꼴, 무료 배포된 폰트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면에 있는 폰트를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제목이 있고요. 단락들이 있는데요. 제목은 H1 요소가 있고 단락이 있죠. 제목과 단락을 디자인하기 전에 상속을 배웠으니까 바디 요소에서 상속 가능한 속성들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 속성을 정의할 거고요. 폰트 패밀리는 웹 폰트를 사용해 볼 건데요. 사용할 웹 폰트는 이롭게라는 바탕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웹 폰트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폰트라는 폴더 내에다가 웹 폰트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웹 폰트를 적용하기 위한 CSS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이 폰트 페이스라는 것으로 사용할 웹 폰트를 정의하게 되고요. 폰트 패밀리의 이름을 설정하게 됩니다. 로컬이라는 것은 서버에서 다운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렇게 바탕 M이 있으면 그 폰트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콤마가 구분되어 있죠? URL 값으로 EOT 파일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돌아가는 폰트예요. 비표준 폰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WFF는 웹 오픈 폰트 포맷으로 웹브라우저에서 로드가 됩니다. 폰트의 스타일, 노멀, 폰트 웨이트, 노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글자의 두께라든가 글자의 기울임을 모두 일반화시켜주는 형태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글꼴을 사용할 준비가 끝났으면 index.html 파일에서 링크에서 해당 웹폰트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CSS에 와서 좀 전에 복사했던 이렇게 바탕 M이라는 폰트 네임을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폰트에 관련된 것들은 상속이 된다고 했죠? 웹브라우저에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제목도 단락 내용도 모두 상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툴에서 보게 되면 폰트 패밀리가 이렇게 바탕 M체가 사용된 게 보이는데요. 이 폰트의 경우는 타이포그래피 CSS에 정의된 바가 있고요.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탕 M체가 불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크롬이기 때문에 웹 표준 폰트인 WFF가 불러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웹 폰트 CSS 파일은 여기에 있고요. 관련된 파일을 불러와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주게 됩니다. 또 상속 가능한 것이 컬러 값이 있겠죠. 글자의 색을 상속해줄 수가 있습니다. 옥상 달빛에 컬러 값을 복사를 해서 텍스코드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컬러 값을 상속한 걸 볼 수 있겠죠. 폰트의 사이즈를 정의해 볼 수 있는데 폰트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죠.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16픽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글씨를 작게 만든다면 14픽셀,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했을 때 글자가 작아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냐면 제목이나 단락에 설정되어 있는 글자의 크기 값은 상대값이기 때문입니다. 픽셀 단위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브라우저의 기본 글꼴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대로 정의해 주시고요. 각각의 요소에서 글자 크기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제목의 경우는 폰트 사이즈가 24픽셀로 계산이 됐는데요. 이유는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단위값이 1.5E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M 단위는 상대값인데요. 글자 크기의 높이에 비례했을 때 1.5배를 곱해주게 됩니다. 글자 크기가 16픽셀이기 때문에 16에 1.5로 곱한 값인 24픽셀이 적용이 된 것이죠. 단락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단락은 타이포그래피에서 바디로부터 값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16픽셀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H1 요소는 기본 폰트 사이즈가 1.5EM이었었는데요. 동일하죠. 이 값을 여러분이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픽셀 값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단락 요소의 경우도 폰트 사이즈, 붐으로부터 물려받은 속성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을 하게 되면 글씨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글꼴을 기울이는 것도 가능하죠. 폰트의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글자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보통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리고 폰트의 웨이트를 노멀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두꺼웠던 글씨가 가늘어지게 된 형태가 되겠죠. 이처럼 폰트 스타일 값을 통해서 이탈릭체나 폰트 웨이트 값으로 노멀체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락의 경우에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준다면 아무래도 글을 읽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 디자인에서는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이 아닌 노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과 다르게 한글의 경우는 폰트 스타일과 폰트 웨이트를 알아봤고요. 폰트 사이즈를 알아봤고 폰트 패밀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웹 폰트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텍스트에 대한 레이아웃 속성인데요. 텍스트의 간격, 레이아웃, 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행간, 자간, 어간, 정렬, 변형, 꾸밈, 그림자 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간을 조정해 볼 건데요. 행간은 줄, 라인의 하이트이기 때문에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 하이트 값의 기본 값은 1.25 정도가 될 텐데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1.25는 사실 글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권장되는 바는 아니고요. 최소 1.5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1.5 이상을 줘야 글을 읽기가 용이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글자 사이의 간격, 자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레터 스페이싱 값으로는 0이 기본 값인데요. 결과가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픽셀을 주게 되면 붙어지는 게 보여요. 좀 더 과도하게 줘볼게요. 자, 글자가 붙어버리게 되죠. 정말 판독하기도 어렵죠. 양수 값을 주게 되면 글자가 벌어져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주는 것이 디자이너와 타이포그래피를 조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픽셀 값보다는 EM 단위 값을 사용하는 게 레터 스페이싱에선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포토샵을 쓴다면 1000으로 나눠준 EM 단위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포토샵의 값이 마이너스 20의 값을 사용했다면 이 값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0.02M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디자이너가 작업한 형태의 글자 사이의 간격은 이와 같은 EM 단위로 조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워드 스페이싱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단어 사이 간격입니다. 만약에 10픽셀을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과 사람들이라는 단어 사이 간격이 10픽셀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또한 가독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적정한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간격에 대한 부분을 픽셀 단위로 조정하셔도 되고요. 포토점 단위 값을 사용하셔서 미세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단어 사이의 간격을 벌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간보다 어간이, 어간보다 행간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가독하기가 쉬워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값을 찾는 게 이제 디자이너의 일인 거죠. 이어서 텍스트에 대한 속성을 더 알아볼 텐데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렬인데요. 기본값이 왼쪽입니다. 이 값을 센터로 바꿔주게 되면 H한 요소는 가운데 정렬이 되겠고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로 정렬을 하게 되면 단락은 오른쪽 정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이 속성 또한 돔으로부터 상속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디 요소를 가지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게 됐을 때 가운데에 정렬되는 형태가 되겠죠. 라이트를 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정렬되겠습니다. 레프트를 주게 되면 왼쪽에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들여쓰기도 가능한데요. 첫 번째 줄 라인만 들여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인덴트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1M만큼만 주게 된다면 첫 번째 글자만큼 공간이 첫 줄에 들어오게 됩니다. 텍스트를 전체를 들여쓰려면 패딩 left라는 값을 사용해서 왼쪽으로 1EM만큼 들여쓰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첫 글자가 약간 삐져나온 형태가 되겠죠. Thanks today라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Thanks today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 작성한 글자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저걸 변형할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줘서 어퍼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모두 대문자가 되고요. 어퍼케이스의 반대 형태가 되는 로어케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두 소문자가 됩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이 아니고 폰트 베리언트를 사용해서 스몰 캡스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 대문자만 크게, 소문자는 작은 대문자로 바뀌죠. all 스몰 캡스를 사용하면 모두 작은 형태의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폰트 베리언트나 텍스트 트랜스폼을 적절하게 영문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의 경우는 대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폰트에 관련된 또는 텍스트에 관련된 변형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언더라인이 있는데요. 밑줄을 쳐주는 거죠.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처럼 밑줄을 쳐줍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은 글자를 판독하기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오버라인이라는 값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인을 주게 되면 위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글자의 줄을 사용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라인 throw라는 값이 있는데 라인 throw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스트라이크 엘리먼트를 배웠던 S 요소처럼 파선을 거진 형태로 그어주게 됩니다. 이어서 화이트 스페이스 예제를 다뤄볼 건데요. 텍스트를 레이아웃하는 부분에서 CSS는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공백 처리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이그젠플의 히든 속성을 제거시켜 보겠습니다. 세이브라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아래에 이제 텍스트가 보이는데요. 위에서는 이제 단락으로 다 구조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단락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HTML은 공백을, 즉 화이트 스페이스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개행이 안 되고 그냥 다 한 줄로 쭉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프리 요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프리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적용을 해보게 되면 화이트 스페이스 값으로 노멀이 이제 기본 값입니다. 노멀을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인데요. 이 값에다가 프리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 마치 프리 요소를 사용한 것처럼 텍스트를 입력한 그대로가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들여쓰기 된 부분이 보기 싫으면 프리 라인이라는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프리 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공백 부분, 즉 이 들여쓰기 된 공백 부분까지도 모두 제거를 시켜줘서 위에 있는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아래 있는 텍스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단락을 일일이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단락으로 내부로 묶어서 사용자가 들여쓰기 한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디자인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나에게 실망한 하루에다가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도 변화가 없는 게 보여지고요. 이 값이 프리라인이 아니고 프리라고 한다면 들여쓰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 값은 noRep이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랩핑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줄로 쭉 길게 나열되는 경우는 rowrap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 텐데 워드 브레이크 ex 예제가 있는데 long URL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장을 해놓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우리 URL의 경우에 붙여넣게 되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쭉 이어지게 돼서 디자인 레이아웃이 옆으로 쭉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단어를 내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화이트 스페이스를 넣고 마찬가지로 free라고 써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성한 그대로, 즉 이 코드에 작성한 그대로가 free가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화이트 스페이스가 아니고 워드 브레이크 속성은 단어의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박스에 가로 영역이 넘친 단어 내에 이미 분리 여부를 결정한 줄바꿈에 관여하는 것은 워드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워드랩이 보다 목표에 근접한 형태로 사용된 형태가 되겠죠. 공백 없이 라인을 줄바꿈을 처리해 주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CSS에서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단에서 어떻게 표시할지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을 임의의 속성들을 사용해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주는 부분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자의 색상 값으로 이미지에 추출한 색들이고요. 이 색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의 경우는 텍스트 섀도우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섀도우 값은 X축, Y축, 블러, 스프레드, 컬러 이와 같은 형태의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X축으로 우선 눈에 잘 보이게끔 4픽셀, Y축 4픽셀을 주고요. 블러는 0픽셀 없는 상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을 주겠습니다. 컬러 값은 방금 복사한 값을 주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림자를 그렸을 때 0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 밑에 뒤에 숨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때 블러 값을 10픽셀을 주게 되면 블러된 느낌으로 글자를 보여지게 할 수 있겠죠. 텍스트 섀도우는 그림자의 색상 값을 멀티로 줄 수도 있는데요. 콤마로 구분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행해서 Y축으로 3픽셀만큼 내려온 형태로 다른 색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위아래로 색이 먹는 게 보여지죠. 예를 들어 높이축으로 파란색은 위로 올리고 그리고 보라색은 아래쪽으로 내린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 사용자가 가독하기 위해서는 그대로의 글자가 가장 깔끔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속성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타이포그래피에 다 사용하진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 내용을 찾아서 실무에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